옛날 옛적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자의 집을 지어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축 재료는 각기 달랐고 그 결과도 서로 달랐지. 건축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건축 재료가 발전한 방향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늑대의 공격에도 무사했을까를 고민해봤어. 어때? 흥미롭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건설상식 3분 건설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돼지와 집. 첫째 돼지는 짚으로만 집을 지어서 늑대의 입김에 모두 날아갔지.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을 수확한 후 남은 짚이 아주 많았고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해서 집을 지었어. 만약 첫째 돼지가 집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점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벽을 만들었다면 늑대 입김 정도는 견뎠을 텐데 너무 아쉬워. 실제로도 짚을 재료로 활용해 지은 흙집, 초가집이 있지. 초가집은 지붕과 벽체의 짚을 활용하는데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을 제공해줘. 둘째 돼지와 목재주택.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지. 목재는 산간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자재로 구조적으로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특히 통나무집이나 전통 한옥처럼 지역과 기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어. 하지만 목재주택은 화재와 해충에 약하고 충분한 구조 보강이 필요해. 이야기 속에서 늑대가 더욱 강한 입김을 불었고 결국 둘째 돼지의 집도 무너지고 말았지. 만약 둘째 돼지가 목재들을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더욱 튼튼할 수 있도록 보강재를 활용했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셋째 돼지와 벽돌주택.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었어. 벽돌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일반적인 건축 재료로 쓰이기 시작했지. 벽돌집은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불에 강한 특징이 있어.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셋째 돼지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벽돌 구조물은 지진과 같은 진동에 취약해서 구조 보강이 필요해. 만약 늑대가 있는 힘껏 부딪혀 강한 진동을 일으켰다면 벽돌만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넷째 돼지 이야기. 전래동화 속에는 셋째가 막내였지만 우린 좀 더 상상해볼까? 만약 넷째 돼지가 있었다면 그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거야.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최고의 건축 재료거든. 철근은 인장력에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뛰어나지. 또한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 철근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지.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늑대가 바람을 불어도 큰 진동을 일으켜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를 자랑했을 거야.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법은 공사 기간이 길어서 집을 짓다가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다섯째 돼지의 모듈러 건축. 자, 조금만 더 상상해보자. 여기에 다섯째 돼지가 있었다면 아마도 모듈러 건축 방식을 선택했을 거야.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건축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기간이 짧고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훌륭한 집을 쉽게 뚝딱 지었을 거야.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넷째 집보다는 지진이나 자연재해에는 약할 수도 있지만 늑대가 힘껏 부딪혀 생기는 진동 정도야 뭐 거뜬했을 듯. 모듈러 건축으로 지어진 다섯째 돼지의 집은 빠르게 보강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지. 결론,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건축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해. 집에서 시작해 목재, 벽돌, 철근 콘크리트를 거쳐 모듈러 건축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은 건축 재료의 선택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 이렇게 생각하니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 그럼 미래에는 또 어떤 건축 재료가 등장할까? 과연 여섯째 돼지는 어떤 건축 재료를 선택할지 기대해보자.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 안녕!